제가 영어 발음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위치에 따라서는 조금 제 얼굴을 바꿔볼 수도 있는데, 입이 이 모양을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혀 위치를 보세요, 여러분들. 잘. 혀 천정에 입이 어떻게 다니나 보세요. 잘, 야. 어때요? 잘, 자, 어때요? 틀리죠? 이게 어떻게 틀리냐면, 이 제 손가락을 보세요, 제 손가락을. 손가락을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은, 요게 입천장이에요, 입천장. 이게 위에 있는 게 입천장이고, 밑에가 혀끝이에요. 이 혀끝이, 한국인들은 약간 앞쪽에, 그러니까 이 안쪽은 부드럽고, 바깥쪽은 딱딱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입천장이. 딱딱한 쪽은 경구개라 그래요. 입 천장인데, 입이 열려서 있는 천장인데, 이게 딱딱한 쪽, 이 안쪽으로 갈수록 부드러워서 안쪽은 연구개, 절반 나눠가지고 앞쪽은 경구개, 안쪽은 연구개로 봅시다. 그러면은 부드러울 연자, 연구개, 이 앞쪽은 강하고 딱딱할 경, 이렇게 해서 경구개 이렇게 이래요. 그러면 혀가 항상 대기하는 위치가, 혀가 이렇게 대기하는 위치가 어쪽따라 좀 달라요. 그러니까 한국어에서는 약간 연구계 쪽에 가까워요. 경구계 쪽에 가까워요. 경구계 쪽에. 그래서 항상 이쯤 대기하고 있다가 붙었다가 떨어졌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손가락이 좀 많이 움직여야 되니까. 그리고 안쪽으로는 잘 못 대겨요. 그러니까 골드 이렇게 발음하지, 골드 이렇게 발음을 잘 못해요. 걸 이렇게 발음하지, 걸 이렇게 발음을 잘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소리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미국 사람들이 영국 사람들 발음하는 거 보시면 이게 이쪽에 있지 않고 요 앞쪽에 경국어 쪽에 있지 않고 연국에하고 경국의 사이 중에 좀 부드러운 쪽에 가운데 있고 혀가 이렇게 잘 안 움직여요. 이 혀끝이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많이 해주면 좋은데 이게 멀리 가기 싫어해. 게을러. 그래서 이게 저는 레이지 텅이라고 그러거든요. 혀뿌리가 게으르다 이거야. 게을러. 한국어는 이쪽에 붙어 있으면서 바쁘게 움직여요. 많이 움직여. 이쪽에 바깥에 가 있을수록에 모음이 정확하게 발음이 잘 나요. 이 안쪽으로 들어가면 모음이 잘 뭉개져요. 뭉개지는 대신에 배로 밀어 올리기가 편해요, 소리를. 그래서 뱃소리가 많이 나고 앞쪽으로 갈수록 뱃소리가 잘 안 나요. 성대가 당겨지죠. 왜냐하면 이게 많이 움직이다 보면 이 근육이 긴장을 하게 되기 때문에 요 사이에 목구멍에 있는 성대가 긴장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대 소리가 많이 나고 성대가 긴장하면 당연히 폐로부터 호흡을 당겨서 밀어넣는 게 많죠. 그러다 보니까 폐 호흡을 많이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혀뿌리가 평소에 대기하고 있는 상태, 대기하고 있다가 왔다 갔다 움직이잖아요. 이 상태가 한국인들이 많이 하는 발음들은 특히 이쪽 경국의 쪽에 가깝게 있다. 근데 영민들은 연국하고 경국의 사이 중간쯤에서 많이 안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그래서 발음을 할 때 한국 사람들 입 모양을 보시면은 입이 많이 안 움직여요. 이쪽에 와 있기 때문에 많이 안 움직여요. 근데 영민들은 혀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입이 일단 벌어져요. 그래서 평소에 보면 입 모양을 보시면 약간 벌어져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닫힌 상태에서 이렇게 발음이 시작되거든요. 발음 이렇게 약간 영민들 스타일 발음 이렇게 가요. 바로 발음하고 빠르게 시작을 못하고 발음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한번 흉내를 내보세요. 이쯤에 대기하고 있다. 할 혀끝이 어디 있어요? 발 위에서 났죠. 딱딱한 데 났죠. 근데 이걸 안쪽으로 좀 더 넣고 대지 않고 달 듯 말 듯 발음해서 발음 이렇게 되죠.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우리는 굽다 할 때 볼드체 이렇게 발음하죠. 미국 사람들이 항상 bold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게 모음이 딱딱딱 일정하게 끊어지질 않고 강하게 호흡이 나올 때는 길어지고 길어지고 나니까 다음 긴 그 호흡이 나온 모음 다음에 있는 다음 모음 힘을 받지 않는 모음 어때요? 짧아지거나 약해져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볼 때는 볼드라고 쓴 것 같죠. 볼드. 그러니까 오라고 정확하게 발음하는 것 같은데 영민들은 bold 이렇게 되죠. bold 또는 bold 이렇게 되죠.
over 이렇게 되죠. over 이렇게 소리가 나는 거예요. bored, bored 이렇게 L도 그래서 L 하고 딱 소리 나는 게 bored 이렇게 붙을 듯 말 듯 하면서 소리가 나요. 왜 앞에까지 가면 경제적이 않아요. 이쪽에 대기하고 있던 사람은 여기까지 멀리 나오기가 힘들게 발달이 돼 있어. 힘들게 연습이 됐어 그동안에. 그러니까 L도 나오면서 정확하게 딱 안 끊어요. bold 이렇게 되는데 한국 사람들은 bold 이렇게 정확하게 모음을 조금 짧으면서 자음은 강하게 딱딱 끊어지면서 발음이 돼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 발음하는 걸 보고 부러진다, 뚝뚝 나뭇가지가 부러지듯이 그렇게 발음한다는 소리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소리를 들어보면 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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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드 딱딱 끊어요. 볼드 이렇게 발음도 정확하게 나죠. 근데 영어에서는 bold, bold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도 성대 안쪽에서 울리는 소리가 입 안에서 울리는 소리가 있어요. 공명음이 한국인들은 적어요. 볼드 적죠. 근데 미국인 bold 그러면 성대가 많이 울려요. 그리고 배에서 밀어 올리는 소리가 많이 올라와요. 이게 결정이 어디서 되냐면 혀 끝이 평소에 대기하고 있는 위치에 의해서 거의 모든 것이 다 결정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올리버쌤 유튜브 가보시면 올리버쌤 입을 잘 보세요. 평소에는 약간 벌린 듯 하고 있어요. help me, hello 이런단 말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hello 이러죠. 올리버는 hello everybody, hello everybody 이렇게 입을 조금 평소에 약간 턱을 벌린 듯 하면서 왜냐면 혀가 가운데 중간쯤에 떠 있으려면 입이 약간 벌어져서 이렇게 있어요. 그래야 이게 편해. 그 사람들은 편해. 그렇게 발달이 돼 있어. 근데 한국 사람들은 딱 위하고 아래 거의 맞아야 발음이 잘 돼요. 아랫입발과 밑에 이빨이 거의 비슷하게 일직선에 가깝게 맞아야 물론 앞니가 조금 더 나와 있지 대부분은 어떤 사람은 약간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게 거의 오차가 좀 적은 상태에서 발음을 해야 모음과 자음이 정확하게 일정한 간격으로 소리가 가능해요. 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국제 발음도표 같은 거 보시고 굉장히 막 그 다양한 소리들을 흉내내려고 하시는데 저는 별로 의미 없다고 봐요. 왜냐면 혀의 끝부리 위치가 평소에 어느 위치에서 대기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한국 사람들하고 인도 사람들은 약간 그 센터로 보면 이 중앙으로 보면 중앙에서 약간 앞쪽 경구개 쪽에 가깝게 대기하고 있으면 소리가 나요. 프랑스 사람들은 이 앞에 가서 입술 끝에서 비비는 소리까지도 잘 나요. 그러니까 프랑스 사람들이 한국어 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독일 사람들도 약간 중간쯤에 있는 듯 하긴 한데 독일어는 기본적으로 그 모음, 자음을 비교적 정확히 발음하려고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드럽지는 않아요. 이렇게 호흡이 훅 나오면서 올라갔다 꺼졌다 약해졌다 하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노래하듯이 나와야 되는데 독일어를 읽어보시면 독일어 말하는 거나 읽는 걸 들어보시면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독일 가곡은 또 이쁜 노래들이 많아요. 그건 이제 그렇게 발성 위주로 한 거니까 그렇고 일반적으로 말하는 것들 보면은 미국 사람들 발음보다는 부드럽지는 않아요. 재미없다고 얘기를 자기들 스스로도.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독일 사람들이 이제 한국어를 배우면 되게 소리가 이쁘다고 얘기를 해요. 그분들이 볼 때는.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이제 흑인들 같은 경우는 특히 이게 입이 벌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특히 많이 벌어져 있고 아까 얘기한 대로 앞으로 혀가 잘 안 나오면서 발음하는 특징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노래 같은 거 할 때는 좀 장점이 있어요. 왜냐면 노래는 거의 자음을 강하게 붙여가지고 하지 않는 것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받침이라고 하죠. 받침. 초성, 중성, 종성 중에 종성을 막 붙여가지고 하지 않는 것들이 많고 그것이 중간에 소리를 끊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종성을 많이 끊어서 하는 노래들이 좀 드물어요. 근데 이제 케이팝이 많이 뜨면서 노래하면서 적당히 한국은 받침을 어쨌든 넣어야 되니까 적당히 들어갈 때 들어가면서도 음악적인 그 발성 기교를 잘 이용을 해가지고 하니까 소리가 있잖아요. 기존에 듣던 소리가 아닌 인간이 새소리 비슷한 소리도 잘 내네 뭐 이런 느낌이 드는가 봐요. 그래서
한국어와 영어가 막 섞여서 노래를 하는데도 조금 색다른 느낌? 소리가 이쁘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또 극단적으로 발음을 하면 무뚝뚝하면서 극단적으로 발음을 하면 이렇게 높낮이도 별로 없고 뚝뚝뚝 나무 부러지듯이 나무까지 부러지는 듯한 그런 소리를 얘기한다고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수들은 절대 그렇게는 안 하죠, 노래를. 가수들은 적당히 리듬을 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베이스에다가 한국어 가사들을 실어 넣는단 말이에요. 실어 넣는데 그러니까 적당히 리듬과 운율이 있죠, 가사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쁘게 들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혀의 끝, 혀 끝, 이 끝, 이치가 입안에서 혀 천장을 중심으로 봤을 때 평소에 어디에 대기해 있느냐. 그 대기한 것이 약간 딱딱한 것과 가운데 부드러운 데 사이에 중간쯤에 있느냐. 기본 미국 발음, 영국 발음들은 대부분 그 중간쯤에 위치해서 좀 떠 있는 상태에서 게으르게 움직인다. 우리는 많이 안 움직여. 우리는 경제적이야. 하지만 분명한 자음을 내기도 힘들고 모음은 더군다나 잘 뭉개져. 그러니까 한국어에서처럼 알파벳으로 쓰는 만큼 정확하게 모음 음가가 나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영어를 들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정확하게 스펠링대로 소리 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스펠링이 의미가 없어. 대신 이 소리를 올라갔다 내려갔다 호흡이 나왔다 들어갔다 악센트 강하게 나왔을 때 또 소리가 떨어질 때 강하게 나왔을 때 조금 소리가 길게 나오고 떨어질 때는 소리가 짧으면서도 자음은 많이 뭉개지거나 사라지는 특징들이 있어요. 미국은 특히 심해요. 영국 영어보다 더 심하기 때문에 호흡이 나오면서 리듬감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걸로 들으셔야 돼요. 그래 영어는 그렇게 들으셔야 돼요. 근데 한국어처럼 또박또박 이렇게 모음이 일정한 주기로 끊어지면서 자음도 받침까지 정확하게 이렇게 하면 영어를 제대로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책을 읽을 때도 여러분들이 영어로 쓰인 책을 읽는다면 반드시 영어식 스타일로 읽어서 여러분들이 그 소리를 실제 똑같이는 아니지만 가깝게 내보셔야 돼. 그거는 혀의 위치를 교정을 하셔야 돼요. 혀 위치를 영어로 말할 때는 혀 위치를 조금은 교정해 본다. 그리고 비슷하게 소리를 내본다. 그렇게 소리를 내보면서 비슷하게 소리가 나고 비슷하게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호흡도 길었다 짧았다. 강하게 액센트를 받을 때는 좀 강하면서 길게 호흡이 나오고 안 그럴 그 다음 음절에서는 짧아지면서 약하게 나고 이거를 그러니까 파도 타기를 잘 하셔야 돼. 이 파도 타기를 잘 하셔야 되니까 거기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근데 한국어를 할 때는 또박또박 발음을 하시잖아요. 근데 거꾸로 한국어를 말할 때 미국 교포가 한국 발음을 하듯이 미국의 교포 3세, 4세들이 너는 이제 원어민이죠. 사실은 원어민이죠. 그분들은 왜냐면 어릴 때부터 거기서 교육을 받고 자랐고 그 아이들하고 컸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발음을 한번 흉내내려고 해서 얼마나 웃긴지. 나 밥 먹었어. 나 밥 먹었어. 이렇게 한다든가. 나 밥 먹었어. 이렇게 가죠. 이런 게 웃을 게 아니라 실제로 한번 소리를 내보세요. 한글을 만약에 미국 사람이 발음한다, 영국 사람이 발음한다 하고 그 리듬감으로 한번 소리를 내보시라고. 그러면 우리 길거리 지나실 때 간판이 있어요. 영어로 쓴 간판이 있으면 그 간판을 딱 보고만 보시라 이거야. 영어를 외래어니까 차용을 해갖고 한글 간판도 영어로 쓴 게 있고 또 영어도 한글 간판인데도 강제로 하다 한번 미국 사람 스타일, 영국 사람 스타일로 한번 읽어보시라 이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차이를 느낄 수 있어요. 저는 대학 때 그 연습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이미 이 모국어, 한국어 스타일로 혀가 여기 약간 앞쪽이죠. 경국의 쪽에 영국애와 경국애 중에서 경국애 쪽에 가깝게 대기하고 있는 혀 위치가 쉽게 교정되지는 않지만 그래서 영어 할 때만큼은 조금 그렇게 하고 발음을 해야 된다 하고 혀를 경제적으로 쓰겠다. 자음 모음이 깨지더라도 대신에 강세를 받을 때 모음이 조금 더 강하면서 길게 소리가 나더라.
그리고 약한 데는 한 음절이 더 안 채워지고 약하게 더 짧은 시간을 소비하더라. 그런 걸 알고 발음을 하시면 쉬워져요. 그래서 가장 많이 하는 단어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한번 발음할게요. 컴퓨터. 그죠? 한국어식으로 발음하면 컴퓨터죠. 그런데 미국식으로 컴퓨터죠. 컴퓨터. 영국식으로 컴퓨터이죠. 이렇게 들려요. 컴퓨터. 퓨하고 올라가는 거는 미국이나 영국이나 똑같아요. 네. 컴퓨터, 컴퓨터 사이언스, 컴퓨터 사이언스, 이렇게 컴퓨터 사이언스. 영국식은 이렇게 발음한단 말이야. 그래서 정확하진 않지만 또 어떻게 정확하게 맞추겠어? 걔들도 사투리가 다 있고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데 하지만 그 소리의 차이는 혀 끝이 대기하는 입안에서 대기하는 위치에서 결정이 된다. 그리고 그 움직임이 한국어는 굉장히 앞뒤로 왔다 갔다 중앙으로부터 바깥으로 움직임이 되게 정확하고 안쪽으로 갈수록 좀 힘들어해요. 근데 영민들 같은 경우는 센터를 중심으로 앞뒤로 움직이는 거, 위로 움직이는 건 또 게을러요. 그래서 많이 안 움직여.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한국어 같은 경우는 앞뒤로 가는 뒤로 안쪽으로 당기는 게 힘들어하고 한 3분의 1 정도 안쪽까지 들어오는데 그 안쪽으로 더 들어오긴 힘들어요. 바깥쪽으로 이렇게 발달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특징이 있고 이 바깥쪽에 약간 센터에서 가운데서 약간 앞쪽에 있고 천정하고 닿는 부분이 조금 더 발달할수록 자음과 모음이 잘 분절이 된다 이거죠. 분절이 돼. 잘 끊어지면서 발음이 돼요. 한국어의 특징이죠. 근데 이게 안쪽으로 살짝 들어서 게으르게 움직이면 잘 안 된다. 한국에서도 경상도 분들 같은 경우는 받침이 많이 날아가죠. 왜? 받침을 의도적으로 잘 안 해. 그리고 이 대기하는 위치가 살짝 안쪽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대신 뭐라카노. 그죠? 뭐라카노. 혀가 살짝 들어가면서는 앞으로 잘 안 나. 뭐라고 하십니까? 혀 기본 위치로 한번 생각해요. 뭐라고 하십니까? 무엇이라고 하니? 이럴 때는 혀가 이 기본 대기 위치가 이쪽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위에도 닿다 이러죠. 근데 위에 닿는 것도 귀찮고 이것도 멀리 나가는 것도 귀찮고 그러면 뭐라카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민들이 이 한국에 와가지고 부산 사투리를 배우면 굉장히 재미있어 해요. 왜 그러냐면 걔네들이 친숙한 약간 그 액센트 리듬감이 있는 거야. 있는데 받침도 별로 안 해도 되고 그러니까 편하게 생각하는 거지. 그런데 자기들이 별 크게 사용하지 않던 강세가 한국에 있잖아요. 재밌는 거야. 그리고 소리가 좀 이뻐.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이뻐. 그래서 발음이 쉽고 좀 이쁜 소리들이 많이 나요. 여자분들이 발음하실 경우는. 그래서 부산 사투리를 표준말 배우고 나면 부산 사투리 먼저 배우신다고. 근데 전라도 사투리 한번 해볼까요? 뭐라고라 이렇게죠. 무엇이라고라. 무엇이라고라. 이거는 굉장히 높낮이는 별로 없는데 장단이 굉장히 길어요. 길게 모음이 늘어질 때는 길게 늘어지고 강할 때는 길게 늘어지고 짧을 때는 조금 짧아지긴 하는데 그래도 길어요. 무엇이라고라. 이건 뭐 무다요 이런 무다요 이렇게 하죠. 남들이 볼 땐 약간 시비 거는 쪽으로 들릴 수도 있는데 뭐 어쨌든 그 장단으로 많이 가요. 장단. 이거 높낮이는 별로 없어요. 무엇이요? 무엇이다요? 이렇게 발음을 하죠. 그런 특징들이 있어요. 그래서 각 민족의 언어별로 또는 표준어 사투리별로 한번 이 혀의 위치가 어떻게 움직이나를 많이 관찰을 해보세요.